지금 집을 사서 앞으로 더 오를 거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 주택을 구입하지 않으신 뭐 독자라든가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목적이라면 오르고 내림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가능 또는 안전함의 문제라고 좀 맞아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샀던 그 원금보다도 그 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건 굉장히 못 견디잖아. 오르는 건 기분이 좋은데 떨어지는 어떤 그런 고통이 훨씬 더 강도로 따지면 더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락에 비탄력적이고 상승에 탄력적인 어떤 단지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안녕하십니까, 복덕부안 기자들의 황영규 기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최왕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최항수입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경인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다양한 시장에 대한 고민들과 생각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수원에도 경교수로 이제 재직하고 있어서 뭐 각각의 어떤 그런 기관마다 부동산에 관련된 거의 대부분 세무 쪽 빼고는 거의 다 제가 소화를 하고 있어서 네, 뭐 부동산 전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저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파트를 사시려는 분들에게 꿀팁을 전해드릴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꿀팁. 지금 아파트를 사야 되냐 사지 말아야 되냐 말도 많지만 저희들은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아파트 사겠다.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걸 체크해봐라. 네네.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약간 섹터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어요. 인수도권이 목표냐, 인서울이 목표냐. 인수도권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 가장 효율적인 것은 청약통장 한번 열어봐야 돼요. 뭐 청약 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무주택 기간에다가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다가 뭐 부양가족 수. 젊은 세대들은 약간 좀 열받아 할 게 그렇게 따져봤자 나 가점 별로 안 나온다. 그래도 좀 괜찮은 어떤 팁이 있다면 특히 인수도권이다 그러면 이제 상기 신도시까지 포함을 하잖아요. 8월 4일 날 이제 공급 대책을 이제 확대를 하면서 거기에 용적률을 인상을 해서 이제 24,000 가구를 늘려서 토탈이 이제 32.4천 가구다라고 하는데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전 청약 물량 중에 가점제로 하는 물량이 뭐 그 한 75%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첨제로예요. 무주택 세대주이기만 하면 청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32.4천 가구 중에서 만약에 이 정도의 비율로 똑같이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 한 25%? 4분의 1 정도는 추첨으로 하게 되니까 나름대로의 그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서울을 꼭 하고 싶다. 떨어질 날만 남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점에 좀 약간 떨어지는 것들을 좀 보고서 구매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 그런 게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추첨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본청약은 2022년도 2025년 가을쯤에나 입주를 할 건데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까지 또 조정을 안 받고 지금부터 더 올라버리면 나만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투기 목적이라든가 내가 집을 통해서 내가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구매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이 없고 그다음에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잘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치라든가 입지, 그다음에 단지 내 성격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잘 구매하는 어떤 그런 슬기로운 지혜가 발휘돼야 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보다 본인이 사는 동네 이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뭐 뉴스에서 마용성이 뜬다, 노두광이 뜬다 이렇게는 알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매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을 따져봐야 되냐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일단은 이제 있을까요?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따져보는 나름대로 순서라든가 팁이 있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또는 내가 잘 아는 동네, 내가 오래 살았던 동네, 내 부모님이 살았던 동네, 내가 학교를 나왔던 동네가 되게 익숙하잖아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노력 좀 하셔요. 부동산에 대한 구입이라든가 공부, 모든 지식은요 머릿속과 눈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리 공부하는 게 진짜 부동산 공부이고 부동산에 대한 리서치라든가 조사다. 그럼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좀 내가 모르는 동네지만 한번 가보고 싶다,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면 뭐 몰아서 주말에라든가 이렇게 한번 쭉 가볼 수도 있거든요. 일요일이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거의 중개 사무소가 거의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한 뭐 7, 8시까지 이제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안 해보고서 그냥 옆에서 누가 산다고 하니까 급해가지고 그냥 편승
해서 추격 매수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직접 인장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뭐 서울의 자치구가 25개고 네. 여기는 그래도 주목해봐라라고 할 만한 뭔가의 그런 수치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네. 싶은데, 첫 번째는 서울에 그동안에 집가를 상당히 많이 이제 주도했던 지역들이 섹터들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역별 브랜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산다 그러면 대구에 나 어디 살아 그랬더니 뭐 어디 살아 그러면 그래 그런데 너 어디 살아 그랬더니 대구 나 수성 그러면 오 수성에 살아 뭐 이런 식의 서울에도 집값을 어떤 움직이는 약간의 어떤 섹터별로 어떤 그런 브랜드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가를 좀 상승하거나 이끌었던 주도했던 지역들은 한강이 안 보여도 괜찮아요. 한강에 연접한 구, 한강 이북에는 딱 4개 구밖에 없어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이씨, 누가 몰라 좋은지? 몰라. 열라 비싼데 뭐 이런 식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래쪽을 간단 말이에요. 강동이 있고 송파가 있고 강남, 서초 있는데 강남 4구가 있잖아. 누가 좋은지 몰라. 비싸잖아. 그거 뭐 말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제 계속 서쪽으로 가보면 동작 나오고 영등포 나오고 양천 강서까지인데 양천 목동 얼마나 비싼데 거기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동작 중강남 아니야. 좀 그렇잖아. 아직까지 전 저평가됐다 생각하는 게 완벽하게 그래도 한강에 연접해 있는 구 중에는 영등포 강서가 그래도 저는 약간 저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작은 계획이라든가 볼륨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계획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출 가능한 대출 금액에다가 거주하고 있는 어떤 비용, 전세를 살고 있다든가 그런 것까지 다 합쳐봤을 때 고민을 해보고 그 중에서 여러 군데 좀 찾아다녀 보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아무래도 직장이 좀 가깝고 고용이 많은 쪽에 내가 의사결정하는 게 내 집을 구입하는데 약간의 후회를 좀 덜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집을 구입하려거든 사람들이 드글드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집을 사지 말고 직장이 많이 모여있는 곳 가까이 집을 사라. 그 서울에서는요 어느 지역이 직장이 가장 많느냐라고 한다면 종로 광화문 이런 데도 있겠지만 뭐 대기업은 오히려 강북 쪽에 많이 있지만 자금자금한 어떤 중견부서라든가 사무실 이런 쪽이 많은 건 역시 강남권이잖아요. 권. 그러니까 뭐 강남역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강남권인데 강남권에 환승 없이 접근 가능한 지하철 라인들이 있을 수 있다. 환승 없이 강남권에 접근 가능한 라인들 보면은 따져보면 뭐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정도 직장이 많거나 고용이 많은 곳에 그렇게 큰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도 접근 가능한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에 찾아보는 것도 나름의 하나의 지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5개 자치구 중에 대충 뭔가 추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9개 노선 중에 추려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가려지는데 이제 중요한 지역은 얼추 이제는 가려졌다고 하면 또 문제가 단지를 고르는 문제들이 또 공차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아파트 단지가 어마무시하게 많고 브랜드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특징도 다른데 이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단지를 고르는 게 좋다라고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입지 조건을 따지는데 요 아파트는 너무 좀 낡아서 좀 선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치값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역에 좀 가까이 있는 단지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역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비싼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열심히 찾다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이버 부동산, 부동산 114, 지도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서 한번 매물 나와 있는 거 보시면 푸념만 하지 말고 열심히 찾다 보면 뭐 괜찮은 단지들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꼭지점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역세권이다 그러면 내가 걸어서 얼마 정도가 역세권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걸어서 7분이 넘어가면 역세권은 아니다. 도보거리 한 500m 이내 지역. 그래야 어느 정도 역세권의 어떤 약발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2, 3, 7, 9 라인에 도보 7분 이내 섹터를 아예 정해버리시는 게 그것도 하나의 팁일 것 같아요. 열심히 역별로 이렇게 컴파스를 그리는 거예요. 걸리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단지가 일단은 1차 타겟이다. 여기도 당연히 또 걸리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조금 더 비싸도 무리해서라도 역세권에 사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다라는 걸로 이해를 될까요?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해서는 차선의 선택이 오히려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좋은 주식, 블루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어떤 수단일 수 있듯이 집도 좀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좀 약간 더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분명히 여기서 좀 또 걸러내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은 좋은 자산이 아니에요. 하루에 일 거래량이 몇천 주밖에 안 되는 주식에 그런 대형 펀드라든가 이런 게 투자하기 힘들 거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엑시트를 할 때 유동화할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유동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라면 아무리 위치가 입지가 지하철역이 노선이 좋다 하더라도 유동화되기 어려운 자산이라면 그건 절대 반대입니다. 나홀로급 아파트는 아무리 강남역 사거리에 붙어 있어도 옳지 않다. 단지 수 혹은 단지 규모도 당연히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누가 몰라 좋은 건지 너무 비싸잖아. 어떤 아파트라든가 어떤 단지가 좀 유동화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유동화가 좀 쉬운 단지 이런 기준점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학계라든가 이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세대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200세대보다 아래인 세대수를 가지고 있는 단지라면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좀 디나이 해버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200세대를 넘어야 된다. 최소 구 또는 전철 라인 노선에 도보로 500m 이내에 200세대 이상 되는 단지. 제가 보기엔 무엇이더라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가시는 게 맞는데 여기서 양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시청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서 딱 이사를 가거나 내가 사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울림이 뭔가 방해하는 울림들이 또 저 마음속 기저에서 올라와요. 어떤 목소리들인가요, 그게? 낡은 거. 아, 그거는 내가 양보하고 희생을 할 줄 알아요. 들어가서 살면서 조금 리모델링 좀 하면 들어가는 단지 입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뭐 수선 유지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페인트 칠이라든가 보수도 하고 그 다음에 방수라든가 뭐 크랙 같은 거 그러니까 갈라지는 어떤 데가 있으면 인젝션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수를 하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안에 집에 들어가는데 뭐 엘리베이터는 좀 낡았다 쳐요. 뭐 그러면 올라갔을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을 때 내 집안에는 되게 멋지게 잘 꾸며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용서를 못 하겠다. 외곽으로 나가거든요. 새 거인데 저렴해. 그리고 평수는 또 괜찮아. 외곽으로 나가요. 그래서 교통은 되게 불편해. 근데 나중에 고통받을 수 있어.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면 주택의 품질보다는요 입지라든가 위치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낡음에 대해서는 내가 희생하거나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된다.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다. 그러면 대책이 없어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네, 하면 되는데 보통 보면은 그렇진 않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따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들은 집 사기 힘드세요. 저희 복덕방 기자들을 보시고 지금 아파트 매수 혹은 빌라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최영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